김민재가 지난 주말 경기 휴식 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다시 선발로 복귀하면서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군더더기 없는 맹활약으로 무실점 경기를 만들었고 나폴리는 3대0 승리로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A조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16강 진출이 매우 유력해지게 되었습니다. 16강이 뭡니까? 나폴리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16강이 아니라 이번 챔피언스리그 다크호스로 토너먼트 대진에 따라 큰 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나폴리의 상대 레인저스는 올 시즌 셀틱과 아약스에게 2연속 사실점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보니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는 홈 팬들의 응원까지 힘을 더해서 죽기 살기로 임할 상황이었습니다.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의 명문팀이기도 하면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까지 한 결코 허접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을 농락시킨 나폴리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승 후보에 들만하다는 평가는 아니었다 보니 원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으로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2분 만에 거의 3골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레인저스는 나폴리를 숨막힐 정도로 압박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나폴리도 빌드업에 성공하며 기회를 만들어 골 직전까지 가는 골대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경기 2분만이 아니라 전반 내내 두 팀은 서로를 압박하며 엄청난 활동량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후반전은 필요 없다는 듯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4시 경기가 졸릴 틈도 없이 박진감이 넘쳤고 지루한 토트넘 경기를 응원했던 때와 비교가 되면서 쬐끔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에만 양팀 슈팅이 레인저스 8개, 나폴리 10개가 나오면서 토트넘 경기 때보다 2배가 넘을 정도로 재미를 더해줬고 유효 슈팅도 총 5번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매우 박진감이 넘쳤다고 봤는데 전반전 뛴 거리는 오히려 토트넘보다 적었습니다. 나폴리는 57km, 토트넘은 거의 60km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나요? 많이 뛰는 것이 경기력이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순 없죠. 볼이 없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뛰어다닐 수 있고 볼을 뺏기거나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뛰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나폴리 레인저스와의 경기는 빠르면서도 패스플레이도 좋고 바로 효율적인 압박으로 시청하는 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득점이 없었다는 건데 많은 팬들의 반응을 보면 득점이 없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보는 맛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보는 맛은 당연히 김민재의 활약이죠. 김민재는 어김없이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서면서 레인저스 스트라이커와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살라를 지웠듯이 이 경기에서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전반 44분 나폴리 진영 왼쪽 측면에서 모렐로스와의 경합을 펼칠 때는 노련한 수비로 스로인 기회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1대1 수비는 김민재도 최고 수준입니다. 수비에서만이 아니라 공격에도 가담했는데 이미 리그 5경기에서 2골을 넣은 스트라이커인 만큼 기대를 안 할 수 없죠. 전반 15분 프리킥 상황에서 지엘린스키가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누가 봐도 김민재를 타겟으로 배달한 것처럼 날아갔고 간발의 차이로 머리 닿지 않으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반 38분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을 때도 김민재 헤딩슛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만 자랑하고 싶은데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 승리 4회를 기록했고 인터셉트 3회로 역시 양팀 선수들 중 제일 많았습니다. 무실점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평점도 7.3점으로 높았습니다. 나폴리의 3득점은 모두 후반전에 나오게 되었는데 후반 14분에 레인저스가 잘 버티다가 사고를 치고 맙니다.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했는데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페널티킥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게임 끝난 거죠.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복잡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엘린스키가 페널티킥을 찾고 선방을 했지만 폴리타노가 밀어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세레머니까지 펼쳤는데 갑자기 판독을 하더니 폴리타노와 레인저스 선수 모두 슈팅 전에 움직이면서 어게인 킥이 선언되어 버렸습니다. 또다시 지엘린스키가 키커였는데 오기로 똑같은 곳에 슈팅을 했고 이걸 또 선방해버리면서 나폴리는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엘린스키의 굴욕이었죠. 하지만 나폴리가 수적 우위였기 때문에 득점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후반 23분 크바라치가 박스 안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했고 상대 수비 벽에 막혔는데 갑자기 주심이 휘슬을 불더니 또 페널티킥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느린 화면으로 보니 레인저스 수비수가 팔로 막은 것입니다. 이때는 폴리타노가 키커가 되었고 레인저스 골키퍼는 이 슈팅도 막을 뻔했지만 다행히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 40분에는 김민재가 돌변을 하더니 후방에서부터 직접 드리블을 하면서 전방까지 올라와 패스를 건네더니 아예 공격에 가담하면서 레인저스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 사이 패스가 전개되면서 라스파도리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굳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경기에서 웃지 못할 선수 지엘린스키가 후반 83분에 교체가 되면서 은돈벨레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은돈벨레는 두세 번의 출전으로 팀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듯 보였는데 이 경기에서 투입된 지 8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라면 제발 나폴리에서 대성공해서 완전 이적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은돈벨레의 득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최대한 침착하고 자제를 하면서도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지에 달려있다. 최고의 감독인 안첼로티 감독도 세리에의 트로피를 들지 못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지금 선수단 구성은 비슷하다. 난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경기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할 것이라면서 큰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나폴리는 우승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을 상대하게 됩니다. AC 밀란도 현재 무패를 달리고 있는 만큼 흐름도 좋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이 빅매치에 김민재가 벤치 일리가 없겠죠. 월요일 새벽 3시 45분 경기인데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차전 오늘 경기에서는 첼시가 홈에서 잘츠부르크를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제대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단주가 포터 감독에게 성적 안 좋아도 자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년 동안 리빌딩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홀란더비가 있었죠. 맨시티가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만났는데 맨시티는 실점을 먼저 하고도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홀란이었습니다. 거의 직선으로 날아오는 크로스를 공중에서 날라차기로 발을 갖다 대면서 득점에 성공하고 경기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가 서로 사이좋게 각각 1득점씩 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는 손흥민이 최근 논란이 되다 보니 한켠에 심란함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달리면 월드컵에 지장도 있는 거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응원해 봅시다. 손흥민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길 바라며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